이 오늘 경기에 이 승부를 갈랐던 건 결국에는 손흥민과 케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실점을 한 이후에 동점골을 만들 때 손흥민 선수의 그 날카로운 크로스, 그게 이제 토트넘이 동점골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요. 그리고 후반전 초반에 경기를 시작하자마자 케인이 오른쪽 측면에서 올려준 그 날카로운 크로스가 도어티에게 한 번에 연결이 되면서 그 날카로운 크로스가 또 토트넘의 역전골을 만들어냈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전에 토트넘이 굉장히 뉴캐슬의 수비를 상대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 건 분명한데, 이때 손흥민과 케인의 이 결정적인 한방, 그게 터지면서 토트넘이 역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경기가 후반전에 토트넘이 대량 득점을 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나왔느냐, 뉴캐슬은 당연히 올라올 수밖에 없었죠. 이때 문제는 올라와서 경기하는 팀들에게 토트넘이 아주 강한 팀이죠. 그러다 보니까 뉴캐슬이 후반전에 공격적으로 올라오자마자 토트넘이 골잔치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지점인데, 뉴캐슬이 수비 라인을 올리자마자 수비 뒷공간 나오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 후반전에는 에디하우 감독이 어떤 변화를 줬느냐, 쉘비를 수비 라인으로 내렸어요. 한 칸. 그러면서 3백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윙백을 굉장히 높게 올리고 하다 보니까 손흥민이 측면으로 빠져나가고, 그리고 클루셉스키 측면으로 빠져나가고, 이러면서 측면에서 굉장히 넓은 공간이 발생했고, 수비 뒷공간, 좌우 측면 넓은 공간이 발생하면서 케인이 볼을 잡자마자 패스를 좌우로 뿌려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케인의 패스가 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것, 그리고 손흥민과 클루셉스키가 뛰어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건 이 토트넘의 역습에 취약한 구조가 형성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오늘 경기 재밌는 이 포인트가 뭐냐면, 요거 이제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재밌는 게 뭐였냐, 케인의 볼 터치, 패스 위치를 보겠습니다. 케인이 패스한 위치입니다. 케인이 거의 중앙 미드필더, 하프라인 밑에까지 내려와서 패스를 뿌려주는 걸 볼 수가 있죠. 오늘 케인의 활동 반경입니다. 케인이 진짜 중앙 미드필더처럼 내려와서 플레이를 했어요. 이건 정말 이 토트넘의 의도, 콘테 감독의 의도가 확실한 부분인 거죠. 내려와서 케인이 볼을 받고 전방으로 달려나가는 손흥민과 클루셉스키에게 패스를 뿌려줘라. 이게 오늘 케인의 역할이었고, 그래서 오늘 경기도 보면 클루셉스키가 뛰어갈 때 케인이 정확한 패스로 공간을 열어주는 패스도 많았고, 그리고 손흥민이 전방으로 뛰어갈 때 케인이 뒤에 빠져있다가 패스 한 방으로 손흥민에게 패스를 뿌려주는 장면도 있었고, 이런 장면들을 보면 정말 그 케인의 출발하는 패스, 요게 지금 토트넘의 이 전술에는 핵심 중의 핵심이다. 그리고 손흥민의 전방 침투도 이 토트넘의 역습을 이끄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케인의 날카로운 패스, 그리고 손흥민과 이 클루셉스키의 뒷공간 침투, 요게 정말 잘 맞아떨어지면서 오늘 토트넘이 후반전에 4골을 몰아넣을 수가 있었다. 특히 역전을 한 이후에 그 3골이 들어간 장면들을 보면 토트넘이 모두 역습 찬스에서 만들어냈거든요. 그렇다는 건 오늘 뉴캐슬이 실점을 한 이후에 너무나 성급하게 수비 라인을 올렸고, 그리고 역시나 오늘 경기에서 알 수 있는 건 토트넘은 정말로 역습에 강한 팀이다. 그 후반전 막판에 베르바인을 투입하면서 콘테 감독이 또 전술 변화도 주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워낙에 이제 점수 차이가 많이 나니까 콘테 감독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 전술 실험 좀 해보자, 이러면서 전술 실험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떤 변화였느냐, 이 후반전 막판에 사실은 이 에메르송 로얄을 뺐거든요. 뭐 손흥민이나 케인이 아니라 에메르송 로얄을 뺐습니다. 그러면서 도어티를 오른쪽에 배치했죠. 그런데 에메르송 로얄 대신 들어온 선수가 베르바인이었어요. 근데 베르바인을 케인 옆에 뒀습니다. 투톱처럼. 그리고
쿨루세스키 대신에는 모우라가 들어왔죠. 토트넘이 4대1, 5대1까지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변화를 이 콘테 감독이 줬었는데, 이때 변화에서 재밌었던 게 도어티가 오른쪽으로 가니까 손흥민 선수가 왼쪽으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모우라, 케인, 그리고 베르바인, 요렇게 이 세 명의 선수가 모여있는 장면이 많았죠. 그러면서 이게 이 3백과 4백을 동시에 사용하는 이런 전형을 만들었는데, 손흥민 선수는 윙백 자리에 위치하지만 벤 데이비스가 측면까지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를 높게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이 왼쪽 측면을 공략하고 오른쪽에서는 도어티, 그리고 중앙에서는 케인, 그리고 모우라, 그리고 베르바인, 요렇게 이제 두는 전형을 만들었는데, 요 전형이 또 잘 이루어지면서 베르바인의 득점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이러한 전형이 왜 중요하느냐, 이 토트넘이 혹시나 지금 남은 경기들에 있어서 지고 있는 흐름이나 이런 흐름에 있을 때 베르바인과 모우라 이런 선수들을 투입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전술이 하나 생겼다. 남은 이제 8경기 동안 토트넘이 공격적인 전술을 사용해야 될 때 이렇게 손흥민, 케인, 모우라, 쿨루세스키, 베르바인 공격적인 자원들을 다 투입할 수 있는 그러한 전형도 한번 실험해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형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건 손흥민 선수가 수비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벤 데이비스가 측면까지 다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측면과 중앙을 다 뛸 수 있는 이 벤 데이비스가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조금 더 편하게 공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 손흥민 선수가 14호 골, 오늘 경기 한 골과 한 개 어시스트 하면서 14호 골인데 다시 이제 프리미어리그 득점 순위 2위가 됐네요. A매치 기간 끝나고 하는 경기라서 체력적으로도 참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A매치 끝나고도 자신의 그 득점력을 잃지 않는다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공격 포인트가 손흥민 선수가 볼까요? 공격 포인트 20개거든요. 공격 포인트로 따지면 지금 손흥민 선수가 살라 다음으로 많거든요. 공격 포인트도 살라 30개. 진짜 뭐 손흥민 선수는 페널티킥도 안 차하면서 득점 순위 2위, 공격 포인트 2위라는 게 진짜 정말 대단한 기록이죠. 토트넘이 물론 이제 아스날보다는 2경기를 더 치렀어요. 그런데 승점이 54점 같아졌고요. 그런데 여기서 토트넘이 아스날보다 득점을 많이 하고 득실차도 더 많습니다. 그러면서 토트넘이 시즌 전반기에 아스날에게 졌기 때문에 아스날에게 상대 전적은 뒤지지만 다득점에서 토트넘이 우위고요. 그리고 이 득실 차이에서 토트넘이 우위이기 때문에 지금 토트넘이 4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실시간 순위로. 물론 이제 내일 아스날이 경기를 해서 아스날이 승리를 하게 되면 다시 이제 순위가 바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이 지금 4위까지 왔다. 특히나 이 콘테 감독이 맡기 전에 이 누누 감독 체제에서의 토트넘의 성적을 생각해보면 정말 큰 변화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누누 감독이 팀을 맡았을 때 누누 감독의 득실차가 마이너스 7이었어요. 마이너스 7. 근데 콘테 감독이 맡은 이후에 지금 득실차가 보면 플러스 15예요. 마이너스 7에서 플러스 15까지 왔습니다. 그만큼 이 콘테 감독이 팀을 맡은 이후에 이 토트넘의 성적이 급격하게 수직 상승하고 있다.